출발합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보면 이 트럼프, 참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어. 이런 거를 대통령으로 뽑은 미국 사람도 참 그래. 어떻게 뽑을 게 없어가지고 이런 걸 뽑았을까 싶죠? 네. 근데 이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저희 오밤중 뉴스에서도 꽤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엊그제 노벨 평화상 수상이 최종적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노벨 평화상 수상이 무산되고 난 직후에 갑자기 미중 무역 전쟁이 재개됐죠. 참. 이 새끼 스케일도 커. 노벨상 못 받았다고 무역 전쟁을 시작한다고? 그것도 중국하고. 이거 스케일이 크다고 해야 돼? 돌았다고 그래야 돼? 참 궁금합니다. 자, 이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곁에 지금 2분 뉴스 김대호 PD 나와 있습니다. 자, 대호 PD 좀 옆으로 오실까요? 네. 네. 자, 지난 며칠 전에도 보고 또 뵙네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추석 연휴가 한 게 없는데 벌써 다 끝나간다니. 예. 이 넥타이를 우리 대호 PD도 이거 저기 넥타이를 잘 못 매는 것 같아. 그치? 이렇게 해야 돼요. 아직은 좀 어색해서. 아직 어색하죠? 요거를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는 거야, 이게. 유튜브 해외에서 조회수 제일 높은 영상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 넥타이 매는 법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에게. 아하. 감사합니다. 이게 넥타이 매는 네. 법이 뭐 나중에 따라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볼까? 아들이라고 부르기엔 좀 나이가 많습니다만. 네. 네, 저도 이제 30 어른입니다. 네. 이때까지 지금 넥타이도 안 매보고 뭐 한 거야.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넥타이가요. 이게 이렇게 이거는 이 넥타이를 멜 때는 가운데 단추를 잠그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목이 나같이 목이 두툼해가지고 안 잠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은 잠그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넥타이가 안 예뻐. 그리고 두툼하게 그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거 좀 많이 좀 둘둘 말렸네. 네.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요 정도로 하고 다음번에 영상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네. 브라더 같다고 하십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멱살 잡느냐 또. 멱살을 잡았다 그래. 제가요 이렇게 힘듭니다. 맨날 요즘에 다 자동으로 나와가지고. 네, 요즘에는 네. 그냥 주르륵 맺는 거죠. 예. 21세기 MZ 세대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네. 나 요새 보면서 이제 보면은 아까 저기 그 유튜브 조회수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넥타이. 네. 사실 따뜻한 영상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버지가 없는 아들들에게 넥타이 매는 법을 하나씩 알려주는 영상인데 아하. 그 조회수가 몇 억 뷰인가 그래요. 그래요. 넥타이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아빠 있는 네. 자,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따뜻한 얘기를 좋아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따뜻하지 못한 소식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럼프 트럼프 때문에. 야, 참네. 썸네일 이렇게 잡았어요. 갑자기 재개된 미중 무역 전쟁, 노벨상 못 받은 분풀이냐. 설마 했거든요. 근데 지금 타이밍이 너무 기묘하죠.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고 생각하는 게 더. 식당에 받을 줄 알았던 모양이야. 글쎄, 근데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면은 정은이하고 쎄쎄쎄 해야지. 김정은을 빼놓고는 아마 힘들걸요. 근데 트럼프가 그 큰 꿈을 꿨나 보군요. 진짜로 큰 꿈을 꿨군요. 계속 얘기하는 거는 잠깐만요. 시작하기 전에
이거 좀 길게 해도 됩니까? 네, 왜냐면은 이 내용의 주제가 오늘 앞으로 10월, 11월을 도배할 내용이 됩니다. 생각보다 첨예한 갈등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 그 안에서 한국에 미치는 영향력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하. 한국이 굉장히 가운데 껴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거 재밌고 길게 한번 다뤄볼 텐데요.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8개의 전쟁을 종식시켰다. 8개 전쟁. 네, 그러나 노벨은 나에게 주지 않는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그렇죠. 8개의 전쟁을 종식시켰을지 모르겠으나 전 세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죠. 아이 미친놈이야 진짜. 그런 가운데 이번에 이 노벨 평화상을 위해서 사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1단계 합의, 휴전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일 날 자기가 가자지구로 가겠다는데 오늘 또 속보가 나왔죠. 네. 하마스가 하마스가 다시 다 무장한 대로 다 내려왔죠. 네, 총동원령을 내렸더라고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일단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노벨 평화상 이후에 벌어진 미중 무역 전쟁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텐데요. 먼저 다음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10월 11일 이제 오슬로에서 노벨 평화상이 이제 진행이 됐어요. 사실 이 심사위원 5명 중에 3명 이상이 트럼프의 1기 노벨 평화상 추천 후보에 올랐을 때 비판한 적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상 원래 어려웠던 거고. 안 될 네. 거였구나. 그리고 미국 내 워싱턴 포스트 여론조사도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가 70% 이상인데. 그렇지. 재미있는 점은 공화당 진영에서도 49%가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화당에서도 네. 우리 같으면 대구 경북에서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바보다 한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못 받게 되었는데 베네수엘라의 마차도라고 하는 야권 정치인이 받았는데 뭐 그것도 좀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 불발에 그래도 수백만 명을 구했으니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단해 이 사람도 멘탈 대단해. 근데 이거는 이것도 사실은 원래는 비판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가자지구 전쟁이 1차적으로 합의를 이루면서 평화가 조금은 생기지 않았나요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기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 9월 15일 유엔 안보리 회의가 있었어요. 네.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뭐가 있냐면 190개 국가 이상 중에 150개 국가 이상이 이거에 대한 빨리 휴전을 하자. 그렇죠. 그 얘기를 했죠. 안보리에서. 네. 그래서 이번에 뉴욕에서 열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150개 국가 이상이 다 찬성표를 던졌는데 상임의사국인 미국에서 거부권을 써서 통과를 못합니다. 네. 그래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평화상을 내놓으라 그랬으니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다른 행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쟁을 트럼프가 끝냈다라고 하는 것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자. 트럼프 지가 끝낸 것처럼 하려고 전 세계가 지지 선언을 했는데 그거는 네. 거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은 내 것이다. 노벨 평화는 내 것이다. 이거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아, 진짜. 그러면서 유엔은 쓸모없다 그러죠. 아, 진짜. 아니, 얘는 완전히 지만 잘랐어. 지만 잘랐어 아주. 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노벨 평화상은 물 건너 가버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 직후에 노르웨이에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었던 찰나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에다가 직접 관세를 매기면은 욕먹을 것 같으니 중국을 겨냥했나 보죠. 네. 그래서 이제 현재 관세에 더해서 100% 추가 관세를 하겠다. 야. 그러니까 지금 30%에서 100%를 추가하면 130%죠. 야, 어마어마한데요, 이거. 네. 그래서 그걸 이제 11월 1일부터 하겠다라고 하는데 11월 1일부터. 네네. 11월인 이유는 지금 모든 관세 연기를 11월로 미뤄왔는데 이제 미국 내 셧다운적인 부분 하나와 또 다른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11월로 미룬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갑자기 때 아닌 중국에 100% 관세를 부과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에서 그 전날에 뭐가 있었냐면 히토류 수출에 대한 통제. 그러니까 앞으로 히토류가 조금만 1% 이상이라도 함량되면 자국 내에 보고해갖고 승인을 받아라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기사에 이제 이어서 사실상 노벨 평화상도 못 받았는데 중국이 자기네들을 견제한다고 생각하니까 때리게 나선 거죠.
히토류라는 게 사실 극소량 가지고도 뭐 주요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드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전지, 전기 자동차에 들어간 전지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야,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이 히토류를 쥐락펴락하면은 미국이 꼼짝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럼 중국은 왜 히토리 수출을 통제하는 그런 수를 두게 됐나? 그 부분이 중요한데 전에 말씀드렸던 양대 산맥이 뭐였죠? 하나는 틱톡이었고 하나는 엔비디아 관련된 거라 했어요. 그런데 미국 측에서 이 약조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중국 측의 주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스스로 구축하겠다. 그래서 이 중국이 이번에 관세 100%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야 우리가 수출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거지 안 하겠다는 게 아닌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예, 그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자, 뭐 보니까 트럼프가 열받아가지고 에이펙에서 시진핑 안 본다, 뭐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다가 또 본다 그랬다가 뭐 판매가 중단됐다 어쩌다가 하다가 그런데 또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히토류를 아예 통제하는 건 아니다. 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또 표가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네. 그래서 제가 뭐 말로 설명할게요. 네, 말로 말씀해주죠.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지금 오늘날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미국이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면 싸움을 원하진 않지만 피하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에이펙을 걸어내요. 야, 이러면 내가 시진핑을 만날 이유가 없지. 그렇지. 그렇지.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온다 했다 안 온다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알려진 것과 조금 다른 내용들이 몇 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에 오냐 안 오냐는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카이치 사나이가 10월 15일 날 총리 선출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26년간 한계였던 공명당이 연대를 빠져나왔어. 그러니까 사나이도 에이펙에 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네. 그러면은 지금 그럼 이시바가 그대로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 희한해지네 이거. 일단 에이펙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이야기가 이쪽으로 먼저 왔는데 에이펙이 이제 10월 30일에 경주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 올까가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 먼저 방문한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 방문하는 것은 새로운 총리를 이제 인사하러 가는 거예요. 맞이하러, 그렇죠. 회담하러. 근데 지금 다카이치 사나에가 이번 10월 15일 날 총리로 선출이 되려면 230석 이상의 표를 받아야 돼요. 공병당 표가 꼭 필요하구나. 그렇죠. 근데 지금 자민당 의석수 표가 196석입니다. 공명당 표를 합쳐도 조금 모자라네. 그래서 이제 조금 연립을 해서 해야 되는데 공명당이 이번에 세 가지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그리고 외국인 배척 자민당 정치자금 스캔들 사과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같이 못 가겠다 해서 10일 날 연대를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 이제 표가 부족하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 야권들이 이러면은 사나이 말고 우리가 한번 도전해봐. 그렇지. 다른 생각 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특히 지금 공명당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공명당은 창가학회예요. 여러분 남묘호란 경기요 아시죠? 예, 거기 창가학회거든요. SGI라고 하는데 이게 종교단체야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와 정치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단체인 겁니다. 외국 같으면 기독교, 민주당 이런 정도가 되는데, 근데 지금 자민당, 자기들이 20몇 년 동안 연합을 해왔던 자민당이 통일교하고 놀아났네? 아이씨, 이거 정리 안 하고 니들이랑 같이 못해. 이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석수가, 표결 수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그래서 일본의 총리 선출이 미뤄지고 있다. 근데 이게 한 주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되겠는데요? 이번 달 말까지도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래 일본 방문하기 전에 26, 27일 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거기에다가 경제 무슨 아시아 협력 태평양 이런 거 방문을 해요. 그다음 일본 방문인데 이 일정 자체가 일본도 갈 일이 없어지고 그러네. 여러 가지 지금 변수가 있어서 에이펙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지 뭔가 한국과의 관계나 중국 시진핑 주석만으로는 움직였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그러니까
에이펙을 아예 안 올릴 가능성도 사실 있긴 있는데 그런데 그 이유는 시진핑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근데 보니까 에이펙을 또 안 간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애매하네, 이거. 네.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홧김에 열받아서 이제 중국이랑 볼 일 없어라고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중국의 히토류의 78% 가까이를 수입을 해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대두 문제도 해결하러 간다고 자기가 글을 올려놨어 며칠 전에. 그렇지. 시진핑 만나서 대두 문제, 콩. 아니, 원래 중국에 콩을 제일 많이 팔던 나라가 미국 아니에요. 근데 미중 무역 전쟁을 하다 보니까 중국이 미국 콩 안 사겠다. 대신에 그 자리를 아르헨티나가 끼어 들어갔다며. 네, 그렇죠. 아르헨티나가 깨갔죠. 야, 아르헨티나도 참.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틱톡이 인수할 때 9월 달에 6년 만에 트럼프가 중국에 방문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안 이뤄졌던 부분이 이제 이 AI 반도체 관련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런 히토류의 수출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냐?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아는 첨단 산업, 말씀하신 전기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군수, 레이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들어가는 게 히토류고 그죠. 또 한 가지 강력한 게 AI 산업에서 히토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 이게 거기 많이 들어가요. 네. 그죠. 우리가 저기 GPU라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GPU 만드는데 필요해. 그게 뭐냐면 이렇게 발열량을 크게 줄여요. 네, 맞습니다. 발열량을 너무 줄여. 그거 안 그러면은 지금도 아마 그거 히토류 문제 해결을 못하면은 발열량이 지금의 10배 이상 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노벨 평화상인 것 이 안에 둘러싸여서 그런 것 같지만 중국도 굉장히 지금 타이밍을 잘 잡고 때렸다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 미국 내 AI 기업들이 엄청난 대규모 계약들을 체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 오픈 AI, 그리고 페이스북 메타, 그리고 일론 머스크 XI 등 수백 조의 계약들을 체결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샘 올트먼 챗GPT 개발자 CEO 대표가 한국에 와서 전남 목포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엄청난 계약을 지금 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계약 내용도 좀 사실 의아하긴 한데 문제는 그 어디서 오냐? 미국 내 AI 기업들이 텍사스나 멤피스 같은 곳에 지금 데이터 센터 단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수백 조 이상의 단위다.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AI에 지금 몰빵하고 올인하고 있는 상태예요. 서로 경쟁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미국의 AI 기업의 부채가 1조 2천억 달러를 넘었다라는 JP모건의 분석이 나와요. 그래요? 1조 2천억, 1조 2천억 달러라는 거예요. 예. 부채가. 1조 2천억 달러. 그러니까 AI 기업의 부채가 미국 국가의 부채에 맞먹어 간다. 야, 1조 2천억 달러. 네. 1조 달러란 말이죠. 네. 1조 달러면은 1000조예요. 천조가 넘어가죠. 천한 보니까 1조 2천억, 500억, 네. 1500조에 1500조. 우리나라 3년 예산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 만약에 이제 이거에 대한 판을 크게 키웠어요, 지금. 미국이. 근데 여기서 기술적인 부분이란 뭐 GPU라든가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그리고 클라우드 오라클의 클라우드 서버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지금 인프라를 갖춰놓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판을 벌려보겠다고 준비해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의 원자원이 히토류에 대한 수출 제한이 딱 떠버리니까 야, 미치겠다. 미국 AI 기업은 미치겠네, 지금. 빚은 많은데 지금 투자를 한다고 했어. 지금 우리가 승부를 건다. 이러고 있는데 히토리 안 준다. 그럼 뭐 쉽게 말해서 지금 막 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신발 안 주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 신발 숨기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때린 게 우연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관세를 100%도 부과하겠다. 라는 싸움이 이뤄지면서 실제로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시즌 2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 트럼프가 왜 열받았는지 알겠어. 네. 근데 여기에서 트럼프가 설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네,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경주 에이펙에 오든 안 오든
한국에서는 이제 조금 이슈가 부각되지만 그렇게 큰 실익적인 부분이 그렇게 많을까는 좀 의문입니다. 지금 분위기 보면은 오히려 안 오는 게 낫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고 칠까봐. 그리고 지금 분위기는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와야 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안 오게 되면 음. 본인이 중국에 한번 갈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갔잖아요. 왜냐하면 중국 땅으로 직접 가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20일 날 가자지구 택하고 그러면 남은 기간이 20일, 22, 23인데 26, 27일은 말레이시아 글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없어요. 이번에 한국에서 만나지 않으면 그 기회는 본연이 트럼프 대통령이 놓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에이펙 같은 걸 만드는 이유가 이런 정상회담 자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려고 부담이 덜하게끔. 예. 그러면서 10분, 20분씩 이렇게 잠시 만나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네. 간단하지만 중요한 얘기를 빨리 하고 넘어가겠다. 요런 얘기가 그러려고 저 에이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와야 돼. 지금 시진핑하고 만나야 되겠는데 아쉬운 상황이 바뀌었죠. 아쉬운 건 트럼프가 아쉽네. 문제는 시진핑이 갈까 말까 이러고 있을 것 같으네. 시진핑은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야, 계속해서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이제 보란 듯이 온다고 얘기하거든요. 야, 트럼프 너는 안 오지? 내가 간다, 내가 가. 나는 간다. 이러면은 왜 그러냐면 그 지금 중국이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일본 혐오 감정이 굉장히 세요. 이제 731 마루타이 영화 얼마 전에 영화 개봉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첫날부터 2억 명 이상이 예매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지금 집 밖에 못 나올 정도의 그런 감정이 있는데 나가지 말라고 그 저기 뭐 경고하고 네. 웬만하면 귀국하라 그러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리고 또 일본 지금 중국 타이완 이쪽에서 보도 외신 나오는 게 보면은 다카이치 사나이가 자주 했던 말이 대만의 안보가 일본의 안보다. 그러니까 중국 편이 아닌 대만 편을 드는 거를 그렇죠. 굉장히 싫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누구 어떤 정치인이 제일 싫은가? 다카이치 사나이다. 그런 상황에서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가장 눈에 띌 수 있는 거는 한국이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에이펙의 시진핑 주석은 꼭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은 네. 그렇죠. 시진핑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한미 관계를 좀 벌려놔야지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도 어떤 조치를 했냐면 온라인 업체들에게 중국 전자제품을 다 빼라. 수백만 개 삭제 지시를 내려요. 이게 FCC가 미국의 그 연방통신위원회예요. 오 맞습니다. 예, FCC. 네. 예. 그 이게 F가 페더럴 이렇게 이제 연방, C가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커뮤니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방통신위원회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비슷한 기구가 FCC가 이제 우리나라 방통위가 미국의 FCC예요. 근데 미국의 FCC는 통신이라든지 이런 전자제품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하는 게 약간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우리나라 그 한국 표준원하고 좀 비슷한 기능하고 통신위원회 기능하고 좀 섞여져 있습니다만 하여튼 통신위원회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쿠팡 막 여러 G마켓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당 국가 거 다 빼버려 이런 거랑 마찬가지죠. 야, 오 그러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무역 전쟁이 강하게 일어났던 시점입니다, 벌써. 야, 이거 중국 물건 다 빼 이러면은 온라인 업체들은 절반 이상이 날아갈 텐데. 그래서 이제 서로 반발이 좀 심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나 이런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중국은 좋은 기회다. 이번에 중국이 독립해서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야.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난번에도 미중 무역 전쟁 때 140% 관세를 때렸다가 3개월 정도 지나서 30% 내렸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막상 그때도 때려보니까 대부분의 그 관세가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더라. 그러니까. 그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보면 막 유튜브에 올라오는 게 이제 외국 친구들이 쇼핑몰에서 쇼핑을 했는데 결제했는데 배송이 안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면 관세 때문에 몇 달러를 더 내십시오라고 올라와 있어요. 주문을 취소할 건지 더 지불할 건지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반송된 것도 많고 네. 그 관세를 더 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지금 한 몇 달 정도는 유통업체들이 버텼는데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제부터 물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방금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나스닥이 지금 원래는 지금 최고치를 이제 경신해 가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쭉쭉쭉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 우리나라도 주식 자꾸 올라갔었어. 그랬는데- 역대 최대였잖아. 근데 갑자기 이게 트럼프 때문에 이게 뭐야 지금? 그러면서 이제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다음 장을 보시면 어느 네. 정도로 내려갔냐. 자, 자, 이게 공포의 월요일이란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일 지금 내일이에요. 바로 내일. 공포의 월요일이 내일이야. 내일 지금 아침에 박는 걸 겁나는 사람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야. 지금 이 트럼프 때문에 진짜 야, 다음 장 볼게요. 자, 나스닥 오이 뭐야 이거? 그러니까 폭포수야? 저 관세 발표 이후에 바로 어떻게 이루어졌냐. 저게 이제 야, 이 파란 물줄기가 아래로 쭉 떨어지네요. 폭포수야 이거 완전히. 익숙한 차트죠. 예, 제 주식창에서 많이 보던 차트랑 비슷한데 저거를 딱 보는 순간 이제 체감이 되더라고요. 야, 이거 봐, 이거. 와, 이거 봐. 이거 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관세 때문에 이렇게 확 떨어진 거야? 그렇죠. 야, 엄청나네요, 엄청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다음 장 보시면 자, 다음 장을 볼게요. 어우. 비트코인도 보시는 것처럼 쭉 파랗게 내려왔죠. 이게 그래갖고 비트코인이군요. 예, 지금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이 저 보시면 밑에 줄기가 끝없이 와 있잖아요. 저기서 이제 청산당했다 그래가지고 기사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트럼프가 코인을 제일 잘한대요. 물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앨런 머스크 때문이겠지만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 코이너들이 그렇게 환호작약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봤던 이제 칼럼 중에서 이슈 중에 재밌는 이슈가 트럼프가 관세 100% 부과를 발표하기 직전에 누군가가 수천억 달러를 숏을 쳤다. 내려갈 줄 알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설이 도는데 그게 트럼프의 아들인 것 같다라는 루머가 있어요. 바로 이 시점에 갑자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락장에 베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루머가 있는데 왜 여기 야씨 뭐야 김건희야 이거 왜냐면 코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루머가 나오는 것 같고 실제로 트럼프의 딸 중에 한 명이 이제 쇼핑몰 같은 걸 운영해요. 티셔츠에 이제 이렇게 이름 박아서 하는데 그 배경을 어디서 상품을 촬영하냐면 백악관에서 촬영을 해요. 그러니까 가족이 지금 모두 정부를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많거든요. 욕먹을 수밖에 없겠네. 아니 딸이 글쎄 뭐 쇼핑몰을 하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백악관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네, 백악관 야외에서도 찍기도 하고 어떤 그 나쁜 들어가서도 년이네. 찍기도 하고 그러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거 나쁜 년이지. 그거 그러면 안 되지. 아무튼간에 미친년이네 그거 진짜. 그래서 이제 그런 루머들이 왜 사람들한테 나올까 봤을 때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무튼간에 이번에 이 여파가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지만 최고치를 향해서 갱신해 가는 것 중에서 가장 크게 꺾인 날이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어떻게 될 것인가. 트럼프 이러니까 네. 트럼프한테 여러 가지 루머가 나오는 것도 당연한 것 같아. 마치 김건희가 툭하면은 성형수술 하러 갔다거나 저기 어느 법사 찾아갔다 이런 네. 얘기 나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김건희가 밤에 나 돌아다닌다. 어딜 나 돌아다닐까? 법사 찾으러 다닌다. 예, 왜 그렇게 했어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트럼프 가족도 비슷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면은 이 중국의 히토류 수출에 대한 사실 이제 통제를 강화한 거지 수출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예. 멘트를 중국 측에서 하고 있는데 왜 지금 미국 측에서는 오늘날에 엄청난 규모의 또 다른 자원 공급망을 다시 대체제를 찾으려고 대체 라인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게 왜 미국은 중국에서 거의 80% 가까이 히토를 가져오는가?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그럼 어디서 가져올까? 대부분 말레이시아나 일본 이런 것들이 되게 소량이에요.
5%에서 10% 미만이라서 사실상 이번에 히토리 수출에 대한 규제가 AI 업계뿐만 아니라 되게 다방면의 전방 산업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지금 여기가 대규모 투자판을 벌려놓은 상황이라 이런 원자재에 대한 수출이 막히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그 지금까지 쌓아왔던 부채가 위험 조짐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정의 마지막 소식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눈치 없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 통신특허집에 대해서 6천억 원을 배심하라고 배심원 판결이 나왔어요. 이제 미국 국민들이 참여하는 거죠. 네. 미국은 우리나라랑 틀려가지고요. 민사소송에도 네. 배심원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사실 판사가 세상 물정을 뭘 알아, 그죠? 그리고 판사의 판단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그 법원 안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들 생각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약간 좀 그 뜬구름 잡는 소리에 잘 넘어가더라고. 자,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배심 재판을 미국에서는 민사소송에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배심원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6천억 원을 배상하라. 야, 이거 한 5억 달러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되겠네요. 이제 삼성의 갤럭시, 핸드폰, 뭐 노트북, 태블릿 이런 것들이 뭐 기술 특허를 미국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오늘날에서 이제 제가 보냐면 삼성전자가 9월 달만 30% 이상이 올랐어요. 아, 그리고 SK도 반도체도 50%가량 올렸어요. 하이닉스도. 네. 하이닉스가 요새 지금 히트죠. 그럼 왜 그 둘을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가? 음. 사실 이 부분인데요. 지금 막 많은 미국의 기업들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애플의 팀쿡 CEO가 백악관에 빌려왔을 때 야, 너 좀 더 투자해라고 하니까 1,000억 달러를 더 투자하겠다고 해요. 그럼 이제 어디다 투자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만 TSMC 언급하기도 좀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있으니까 삼성에다 이제 투자하겠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이 대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틱톡 거래 인수 직후 대만 무기 지원 승인 거절하고 그리고 오늘날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네 미국에 와서 50% 이상 생산해라. 사실상 기업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서 대만에서는 지금 반발을 하고 있죠. 대만 입장에서는 그걸 갖고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안보를 지킬 수 있어요. 그 TSMC가 대만에 있어야지 전 세계가 대만을 지켜주려고 할 생각이 있는데 그 생산 시설 절반을 미국으로 가져가 버리면 까짓 거뭐 TSMC 없어져도 뭐 괜찮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만으로서는 이게 목숨줄이 달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켜준다는 핑계로 이유로 사실 대만의 TSMC가 이제 중국에 이제 침공해갖고 하든 합병을 하든 해갖고 중국이 가져가게 되면 진짜로 AI 반도체계의 독자적인 공급망이 구축이 돼요. 미국은 그걸 냅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그런다고 또 대만의 편에 서서 또 중국이랑 싸우자니 예. 잃을 게 많고. AI가 관련해 가지고 중국이 특허를 많이 갖고 있더만요. 미국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특허 늘어나는 비율이 중국이 미국보다 지금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그러니까 이게 이미 알고리즘이라 그러죠. 기본적인 알고리즘 이미 중국이 다 장악을 했어. 대신에 거기에 필요한 AI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다라든지 이런 부품이 필요한데 부품 공급망이 지금 중요한 한 고리가 지금 대만 TSMC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TSMC를 먹어야지 중국은 한번 생태계를 완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이거를 자기네들로 데려오고 싶어 하는데 그 방법이 굉장히 강압적이어서 야 너네 관세 맞기 싫지. 이번 230조 투자 규모를 발표했거든요. 미국이랑 협상하려고 TSMC가. 근데 230조 말고 너네 50% 일로 와. 그래서 이제 대만에서 노발노발 한 거예요. 진짜 칼만 안 들었지 강도야.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은 게 어디죠? 그렇죠. 한국의 삼성전자. 이게 또 잘해야죠 이제. 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고래 싸움에 있어서 뭔가 또 하나의 위협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의 장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아슬아슬한 사이에서 이제 한국이 어떻게 이제 될지는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네. 참 이게 참 트럼프는 할 말이 참 많네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여기서 일단 마무리 짓고 다음 주제 이제 넘어갈게요. 네. 첫 번째 주제가 조금 길어졌나요? 네, 마무리를 하면 예. 한 줄 정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에 오는 것은 서로의 이권에 맞냐마냐의 그 자리에 오는 거지 그 연설의 내용을 잘하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연설가 네.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지금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미중 무역 전쟁은 사실상 시작됐고 전보다 더 강력한 형태로 시작되었는데 그 중에 있어서 한국의 입지가 점점 더 중요해져 간다. 이 부분이 잘 활용되어서 좀 한국이 잘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잠시 예, 댓글창 보고 가죠. 이거 아니다. 이거다.